아저씨, 제발 냄새 좀 안 나게 배달해요. 26세 푸드 인플루언서가 55세 치킨 배달 기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릎 꿇게 한 그 아저씨가 바로 대한민국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미원식품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더 충격적인 건 그 회장이 바로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저씨, 제발 냄새 좀 안 나게 배달해요. 강남 고급 오피스텔 2301호 앞에서 26세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예린이었죠. 그녀 앞에는 55세로 보이는 치킨 배달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손님. 다음번엔 더 조심하겠습니다. 배달 기사는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예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배달 기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아저씨 같은 분이 우리 집 바닥 더럽히면 어떡해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예린이 가리킨 곳을 보니 치킨 박스에서 떨어진 기름 몇 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얼룩이었지만 예린에게는 큰 문제인 듯 보였죠. 배달기사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기름 자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손님. 그의 목소리에는 굴욕감이 배어 있었지만 참아내고 있었죠. 예린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 해주세요. 하지만 예린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릎 꿇게 한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미원식품 그룹의 회장 박태민.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왜 낡은 배달복을 입고 치킨을 배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젊은 여자 앞에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아, 준비됐어?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나타났죠. 29세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노인과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남자는 누구이고 무릎 꿇고 있는 회장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는 과연 이 남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태민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죠. 태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55세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원식품 그룹 회장 박태민, 한국 재계의 거물이었죠. 태민은 손목에서 2천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계속 끼고 있던 반지였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태민은 구석에 숨겨둔 낡은 치킨집 배달복을 꺼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허름한 유니폼이었죠. 미원치킨이라는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비서가 거실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은 배달복 지퍼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지훈이가 결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탐정을 고용하거나. 아니야.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알 수 있어. 배달기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나? 비서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태민은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평범한 치킨 배달 기사가 서 있었죠. 태민은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 태민은 펜트하우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까지. 하지만 태민은 구석에 세워둔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로 걸어갔죠. 1992년 대학 시절 교촌치킨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타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일부러 구해온 거였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투둑투둑 소리가 났습니다. 태민은 헬멧을 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회사로 가는 길, 태민은 잠시 미원식품 본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이었죠. 보통 때라면 그는 최상층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이미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죠. 태민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지. 태민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동네의 작은 치킨집이었어요. 일주일 전 태민은 비서를 통해 이 치킨집 사장을 만났었죠. 예린이 자주 주문한다는 곳이었습니다. 태민은 사장에게 거액을 주며 하루만 배달기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사장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태민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만 말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승낙했죠.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치킨집에 도착하자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의 통통한 남자였어요. 아, 박 아저씨. 약속대로 오셨네요. 네, 사장님. 오늘 주문 많습니까? 아직은 별로 없어요. 아, 맞다. 강남 오피스텔 2301호 말인데요. 거기가 우리 단골 고객이거든요.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꼭 주문해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한예린이 사는 집이었죠. 지훈이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여자였어요. 태민이 금요일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정보를 미리 알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그 집 좀 까다로워요. 배달기사들한테 특히 그래요. 박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어떻게 까다로운가요? 그냥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태민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죠. 아버지, 저예요. 그래, 지훈아. 오늘 저녁 8시 맞지? 네, 아버지. 지훈은 오늘 밤 8시에 예린을 아버지께 소개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아버지도 예린이를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나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먼저 만나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이 사귄 지 3개월 됐는데 이제 아버지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려는 거였어요. 예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순수해요.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태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가끔은 사람을 잘못 보기도 했죠. 태민은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요리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지훈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은 꼭 아버지께 먼저 소개할게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태민은 그때 대답했었죠.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런데 지훈이 소개한다는 여자가 하필 한예린이었습니다.
푸드 인플루언서라고 했죠.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SNS 팔로워도 50만 명이나 됐죠. 하지만 태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박 아저씨, 주문 들어왔어요. 사장의 목소리에 태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죠. 강남 오피스텔 2301호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요. 빨리 갖다 주세요. 태미는 뜨거운 치킨을 배달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로 가는 길 태미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1992년 그가 처음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마다 치킨을 배달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태미는 포기하지 않았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미원식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태민이 항상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배달기사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훈이 만나려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지훈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건물이었어요. 태미는 배달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미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명함 케이스가 살짝 보였어요. 미원식품 그룹 회장 박태민이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23층에 도착했어요.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2301호의 초인종을 눌렸죠. 누구세요?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예린이었죠. 치킨 배달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태미는 처음으로 한예린을 마주했어요. 26세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완벽하게 했고 비싼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태민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여기 놔두고 가세요. 예린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훈 오빠라고 떴어요. 예린은 전화를 받으며 태민을 무시했죠. 지훈 오빠. 응, 오늘 밤 8시에 봐요. 나도 기대돼요. 태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과 통화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오신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완벽한 며느리가 될게요, 오빠. 예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태민을 다시 봤죠. 이번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왜 서 있어요? 빨리 가세요. 태민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나오다가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배달 오셨구나. 그 집도 시켰네요. 네, 할머니. 자주 시키나 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하루에도 몇 번씩 시켜요. 그리고 배달 기사들한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하죠. 지난번에는 피자 배달하는 젊은 친구를 울렸다니까요. 태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인상도 안 좋은데 이웃들 평판도 이렇다니. 1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태민을 불렀습니다. 기사님, 2301호 갔다 오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아, 그 집 민원이 제일 많아서요. 특히 딸이 배달기사들 괴롭히는 걸로 유명해요. 조심하세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11시. 저녁 8시까지는 아직 9시간이 남아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치킨집 사장이었어요. 박 아저씨,
아까 그 2301호에서 또 전화 왔어요. 양념치킨도 추가한대요. 1시간 후에 받고 싶다네요. 태미는 놀랐습니다. 벌써 또 시킨다고요. 사장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 집은 원래 그래요. 아침에 후라이드, 점심에 양념, 저녁에 또 뭔가. 하루에 서너 번은 기본이에요. 부잣집인데 요리는 안 하나 봐요. 태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예린을 여러 번 더 볼 수 있겠군. 진짜 모습을 확인할 기회가 더 생긴 거야. 그리고 오늘 밤 8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지훈이 예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태민의 가장 큰 걱정이었죠.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태민은 다시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다시 양념치킨을 들고 2301호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어요? 문 앞에 놓고 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은 이번에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팩을 붙이고 있었죠. 예린은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네. 하루 종일 배달만 하는 거예요? 태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일하는 중입니다. 예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배달이나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뭐 했길래? 그 순간 태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욱하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관찰하는 날이니까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가 열심히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예린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태민에게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민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죠.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어요. 엄마. 예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태민이 아직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응, 오늘 저녁에 미원식품 회장 아들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기로 했어. 태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박지훈이라고 3개월 동안 만났는데 이제 결혼 얘기 나올 것 같아.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미원식품이면 재산이 조 단위래. 결혼하면 우리 집안도 완전 바뀌는 거야.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예린은 계속 말했어요. 사랑? 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고.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돈으로만 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예쁘잖아. 남자들은 다 내 외모에 넘어가. 박지훈도 마찬가지야. 예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야. 시어머니도 없다니까 더 좋아. 태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아픔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니요. 그때 예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 SNS 봤지? 팔로워 50만 명이야. 결혼하고 나면 재벌 며느리 컨셉으로 100만은 거뜬할 거야. 광고 단가도 10배는 뛸 거고. 예린의 목소리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순진해서 내가 음식 사랑한다고 완전 믿고 있어. 웃기지 않아? 난 그냥 돈 되니까 하는 건데. 전화를 끄는 예린이 태민을 봤습니다. 또 거기 서 있어요? 빨리 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민은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지훈아, 내가 이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태민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2302호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죠.
저기요, 기사님. 태민이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였어요. 혹시 2301호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심하게 대하던가요? 거짓말이에요. 저번에는 우리 집에 온 택배 기사한테도 소리 지르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누군가는 그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태민은 생각했습니다. 예린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1층에서 다른 배달기사를 만났습니다. 20대 청년이었어요. 아저씨도 2301호 가셨어요? 네, 그래서요. 청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어제 갔는데 완전 당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피자가 30분 안에 안 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실 25분 만에 도착했는데.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보고 거짓말하고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말대답하냐고. 태민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근데 정말 화가 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배달기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죠. 치킨집으로 돌아온 태민은 사장을 만났습니다. 박 아저씨 어떠셨어요?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까다로운 분이시네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집 때문이죠. 사실 우리 직원들도 그 집은 가기 싫어해요. 왜요? 한 번은 우리 알바생한테 치킨이 짜다고 사과하라고 했대요. 사과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뒀어요. 20살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아, 일 좀 보고 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많이 늦으세요? 예린이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인데 직접 만나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예린이가 봉사활동도 자주 한대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걸 정말 좋아한대요. 태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겠지. 그래, 지훈아. 늦지 않게 갈게. 네, 아버지. 아버지가 예린이를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태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은 너무 순수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죠. 태민은 휴대폰으로 예린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한예린 푸디라는 계정이었어요. 팔로워가 정말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음식 사진들과 함께 감동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주신 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복한 하루예요.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급식 봉사 다녀왔어요. 작은 나눔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예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봉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태민은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게시물을 봤습니다. 전부 똑같았어요. 착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하지만 방금 전 본 예린의 모습은 어땠나요? 배달기사를 무시하고 돈으로만 생각하는 이중적인 모습. 태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여자였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주문이 들어왔어요. 박 아저씨, 또 2301호예요. 이번엔 간장치킨이래요. 태민은 간장치킨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3번째 만남이에요. 예린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예리는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녁 약속을 위해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저씨, 또 왔네. 이번에는 뒤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죠. 예린아, 이 아저씨가 오늘 계속 오는 사람이야? 응, 나이 먹고도 배달이나 하고 있어. 친구가 킥킥 웃었어요. 불쌍하다. 우리 아빠 나이쯤 되는 것 같은데. 예린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태미는 참고 또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여기 음식입니다. 그냥 놔두고 가요. 아, 그리고 이거. 예린이 1,000원짜리 한 장을 태민에게 던졌어요. 팁이에요. 감사하죠? 친구가 또 웃었습니다. 1,000원? 예린아, 너무 후한 거 아니야? 맞아. 아저씨, 이걸로 커피라도 사드세요. 두 사람이 깔깔 웃으며 문을 닫았어요. 태미는 복도에 서서 1,000원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992년 태민이 처음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우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태미는 1,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던 중 태미는 다른 층에서 올라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배달 힘드시죠?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도 배달 일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배달하는 분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태미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하세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모두 존경해요. 1층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헤어진 후 태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예린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할머니 같은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지훈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필 예린이었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과연 지훈은 예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태미는 치킨집으로 돌아가면서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태미는 잠시 치킨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배달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55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쉽지 않았죠. 박 아저씨, 또 주문 들어왔어요.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2,301호예요? 네, 이번엔 치킨무 추가해서 간장치킨이래요. 그런데 박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그 집에만 벌써 3번째인데.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워낙 까다로워서. 혹시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태미는 새로 만든 간장치킨을 들고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린이 휴대폰을 들고서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치킨이 배달 왔어요. 오늘 4번째 치킨인데 다 리뷰용이에요. 예린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달해주신 기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맛있는 치킨을 가져다 주셔서. 태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항상 배달 기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거든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리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댓글창에 하트와 감동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와, 예린 언니 진짜 착해요. 역시 마음씨 곱다.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인플루언서다. 예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요. 그리고 방송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예린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뭘 계속 보고 있어요? 돈 받고 빨리 가세요. 태민이 치킨값을 받으려 하자 예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맞다. 치킨무가 너무 적네요. 이걸로 어떻게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더 드릴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다음에는 치킨도 더 뜨겁게 해서 가져와요. 미지근하면 리뷰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태민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저씨. 예린이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손 좀 씻고 오셨어요? 위생이 중요한데. 네, 씻고 왔습니다. 진짜요? 확실해요? 예린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뭐라고요? 손을 보여드리라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태민은 어이가 없었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린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럭저럭 깨끗하네요. 그런데 손톱은 왜 이렇게 거칠어요? 오랫동안 일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배달 기사들이 위생이 문제라는 거구나. 태민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지만 꾹 참았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세요. 제가 리뷰어거든요. 한번 나쁘게 리뷰하면 그 업체 망해요. 알겠습니다.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지훈이었어요. 오빠. 응, 지금 치킨 리뷰하고 있어. 오늘 방송에서도 배달 기사님들한테 감사 인사드렸어. 예린이 태민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는 정말 순수해.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 지훈이 뭔가 말하자 예린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오빠. 나도 착한 사람이잖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태민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응, 저녁에 봐. 아버님께도 완벽한 인상 남길게. 사랑해, 오빠. 전화를 끄는 예린이 다시 태민을 봤습니다. 아직도 거기 서 있어요? 일 끝났으면 가세요. 네, 가겠습니다. 태민이 돌아서려는데 예린이 다시 불렀어요. 아, 잠깐. 한 가지 더. 네. 혹시 오늘 저녁에 또 주문하면 다른 기사 보내주세요. 아저씨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안 맞아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태민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배달 오셨어요? 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301호 때문에 고생하셨겠네요. 네. 저 변호사인데요. 이 아파트 법률 자문 맡고 있어요. 그 집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아요. 어떤 민원인가요? 배달 기사, 택배 기사들한테 하는 갑질 때문이에요. 한 달에 10번은 신고 들어와요. 태민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한가요? 지난주에는 19세 고등학생 알바생을 3시간 동안 세워놨대요. 치킨이 눅눅하다고. 그 아이가 울면서 사과했는데도 계속 혼냈다는 거예요.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여자 SNS예요. 매일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팔로워들 속이고 있어요.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예린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어제 올린 글이에요.
화면에는 예린이 급식소에서 봉사활동하는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다녀왔어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음식을 드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방금 전처럼 배달 기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었죠. 완전히 이중인격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 모르겠어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예린의 이중적인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했어요. 계산하면서 알바생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배달 일 힘드시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배달 일도 해요? 네, 등록금 벌려고요. 저도 가끔 배달 아르바이트 해요. 혹시 강남 쪽에서도 배달해 봤나요? 네, 한 번 갔다가 완전 당했어요.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태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치킨이 5분 늦었다고 2시간 동안 혼났어요. 사과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 사람이 혹시 한예린인가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한예린이요. 대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배달 일 그만뒀어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미안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람 SNS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매일 착한 일 하는 척, 감사하다는 척.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태미는 편의점을 나오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린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치킨집에 도착하니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아저씨,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별일 없었죠? 네, 그런데 사장님. 혹시 그 집에서 다른 배달 기사들한테도 그런가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 다 싫어해요. 한 번은 20살 대학생이 그 집 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뭔 일이었는데요? 치킨 박스가 찌그러졌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대요. 박스만 찌그러진 거였는데 치킨은 멀쩡했거든요. 태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 하시는데 이렇게 무시당하시는 건가요? 라고.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집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그런데 왜 계속 배달해 주세요? 돈 때문이에요. 한 달에 주문량이 워낙 많아서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태미는 이해했습니다. 작은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응, 일하고 있어.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예린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예린이와 평소에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어? 네, 가끔요. 예린이가 치킨을 좋아해서. 근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예린이 배달 기사분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요. 팁도 많이 주고.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다. 저녁에 봐. 네, 아버지. 예린이한테 좋은 인상 남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태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저녁 약속까지 4시간이 남았어요. 과연 오늘 밤 지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태민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끝.
오후 5시가 되자 치킨집에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아저씨, 또 2301호예요.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뭐래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래요. 그런데 완전 바삭하게 해달라고 하네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마지막 배달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치킨을 준비하는 동안 사장이 다가왔어요. 박 아저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만 일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사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태미는 마지막 치킨을 들고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23층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저녁 약속까지 2시간 남았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린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완전한 변신이었습니다. 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나 봐요. 태민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치킨이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바삭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린이 치킨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그럭저럭 바삭한 것 같네요.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린아, 누구야? 친구였습니다. 예린과 비슷한 나이의 예쁜 여자였어요. 아, 치킨 배달 온 아저씨야. 친구가 태민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나이가. 우리 아빠뻘 되시는 것 같은데? 맞아. 55세쯤 되는 것 같아. 예린이 대답했어요. 그 나이에 배달 일을 하시네. 힘드시겠어요. 친구가 가식적인 동정을 표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본인이 선택한 일인데. 예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예린아, 그래도 어른인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예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른?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 진짜 어른이라면 이런 일 안 하고 있을 거야. 태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기 치킨값입니다. 아, 돈 받으러 왔구나. 잠깐만요. 예린이 지갑을 꺼내면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있지,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했잖아. 응, 재벌 아들 아버지 만나는 거? 맞아. 미원식품 그룹 회장이야. 태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그럼 완전 대박이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 인생 완전 바뀌는 거야. 예린의 목소리에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물었어요.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최고지. 예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남자 완전 순진해. 내가 착하다고 진짜 믿고 있어. 태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근데 정말 착한 척 잘하네, 너. 친구가 감탄했어요. 당연하지. SNS 보면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알 거야. 봉사활동에 감사 인사해. 전부 가짜지만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때 예린이 태민을 다시 봤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거기 서 있어요? 돈 받았으면 빨리 가세요. 죄송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치킨이 좀 짜네요. 이걸로 어떻게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교환해 드릴까요? 교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예린이 시계를 가리켰어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요. 시간도 없고. 그럼 사과하세요. 제대로. 뭐라고요?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짠 음식 주고 사과도 안 해요? 태민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예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아저씨,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친구도 놀랐습니다. 예린아, 그건 좀. 괜찮아. 잘못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지. 예린이 태민을 내려다봤어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태민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55세 미원식품 회장이 26세 인플루언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음식 가져와요. 예린의 비웃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린아, 준비됐어? 복도 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29세의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일찍 도착해서 예린을 데리러 온 거였죠. 지훈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과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예린을. 예린아, 이게 무슨.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 오빠. 벌써 왔어? 이 아저씨가 실수를 해서.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실수?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실수 때문이야? 태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지훈은 아직 태민을 알아보지 못했죠. 어둠 속에서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지훈이 태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뒤에서 지훈과 예린의 대화가 들렸어요. 예린아, 방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 어르신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맞아? 오빠, 빨리 가자. 늦겠어. 예린이 지훈의 팔을 잡고 끌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태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지훈이 예린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층에 내려와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치킨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민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예린의 모습들. SNS에서는 착한 천사, 현실에서는 갑질하는 악마. 그리고 지훈의 놀란 표정. 아마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거예요. 치킨집에 도착하니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혹시 마지막에 또 뭔 일 있었어요? 표정이. 괜찮습니다. 이제 일 끝났으니까요. 태민은 배달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피곤한 55세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훈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호텔로 정장 좀 가져다 줘. 네, 회장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후 태민은 호텔룸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반지를 꼈죠. 거울 속에는 다시 미원식품 그룹 회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지훈의 놀란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과연 지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태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곧 갈게.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훈이 예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태민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긴 하루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
저녁 7시 30분 한정식집 앞. 지훈과 예린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웠고 예린은 애써 밝게 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지훈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그냥. 아까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그 배달 아저씨 말이야? 예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잊어,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라고? 예린아, 나이 많은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한 게.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 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예린이 볼멘 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그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왠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때 지훈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예린아, 그 아저씨 목소리 들었어? 응. 목소리. 지훈의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아버지와 비슷했어. 설마 오빠. 그럴 리가 없어. 예린이 웃으며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그리고 손 모양도 아버지와 똑같았던 것 같은데.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별일 아니라니까. 예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지훈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후에도 지훈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배달 일을 했다고 하셨지. 그리고 오늘따라 일이 있다고 하셨고. 설마 아버지가 직접?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린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지훈은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였다면 지훈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니. 화장실에서 나온 예린이 지훈의 심각한 표정을 봤어요. 오빠, 아직도 그 생각해? 예린아, 솔직히 말해줘. 뭘? 너 평소에 배달 기사들한테 어떻게 대해?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연히 친절하게 하지. 내 SNS 봤잖아. SNS 말고 진짜로.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빠, 왜 이상한 질문을 해? 대답하기 싫어하는 예린의 모습을 보며 지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웨이터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지훈과 예린이 동시에 입구를 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55세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태민이었습니다. 예린은 즉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가? 아까 그 배달 기사와 비슷한 점이 있나? 아버지가 테이블에 다가오면서 지훈은 더욱 자세히 봤어요. 걸음걸이, 어깨 선, 손 모양. 모든 게 아까 그 배달 기사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지훈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지훈아. 늦어서 미안하다. 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까 들었던 그 배달 기사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드디어 만나네요, 예린 씨. 태민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 자신을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나요? 예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어요. 예린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린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봤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했어.
55세 어른을 모욕했다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보여준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이라는 거야. 예린이 급하게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훈이 팔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리원식품 후계자를 사랑한 거잖아. 그 말에 예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오늘 엄마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태민이 예린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야. 예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태민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은 아파트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예린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당신의 평소 행동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린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태민이 계속 말했어요. 그 영상들을 당신 소속사와 협찬 브랜드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예린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몇 시간 전 태민에게 시켰던 그 자세였죠.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하지만 태민은 예린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처럼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고를 했죠. 예린 씨,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태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다, 지훈아. 내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했잖니.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이 일어서자 예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태민과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가며 태민이 말했어요. 지훈아,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밖은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였어요. 끝. 레스토랑을 나온 후 예린은 혼자 테이블에 남겨졌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예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온 예린은 길거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예린아, 어떻게 됐어? 재벌 회장 만나는 거 잘 됐어? 예린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이어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된다. 친구일 오늘 어땠어? 재벌 며느리 됐어? 친구이 축하해. 인스타 라이브 언제 해? 하지만 예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예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이 다 지워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자신의 SNS를 봤어요. 최근 게시물들이 모두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오늘도 배달 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모든 게 가식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예린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때 문자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소속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예린 씨,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나와주세요.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예린의 심장이 떨렸어요. 벌써 알려진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예린은 다음날 아침 소속사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예린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저녁에 영상이 도착했어요. 대표가 태블릿을 예린 앞에 밀어놨습니다. 화면에는 예린이 배달기사를 모욕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정말 당신이에요? 예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기사를 무릎 꿇게 하고 돈을 던지고 모욕하는 모습.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동안 당신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은 뭐였나요? 대표가 예린의 SNS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착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부 거짓이었군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협찬 브랜드들이 벌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대표가 태블릿을 닫았어요. 예린 씨,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세요. 소속사를 나온 예린은 길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어떻게 된 거야? 인터넷에 내 얘기가. 엄마도 벌써 알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예린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드 인플루언서 한예린의 진짜 모습. 착한 척하던 인플루언서의 갑질 현장. 재벌 회장 앞에서 갑질하다 망신당한 인플루언서.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진짜 역겹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SNS에서는 천사 흉내 내더니 실제로는 악마네. 55세 어른을 무릎 꿇게 하다니. 인간이 아니다. 예린은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린은 모든 협찬 계약을 잃었습니다. 50만 팔로워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남은 팔로워들도 대부분 악플을 달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린은 결국 인플루언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사과? 너무 늦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영원히 사라져라. 예린은 휴대폰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화려했던 인플루언서 생활, 수많은 팔로워들, 협찬들.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예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니까요. 예린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아래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삶의 결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미원식품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열심히 일하는 배달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배달 종사자 복지 정책이 모든 매장에 적용 완료됐습니다. 고생했어. 어떤 반응이야? 현장 직원들이 정말 좋아해요.
특히 배달기사 대우 개선 방침이 호응이 좋습니다. 태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배달기사 자녀 장학금 제도도 신청자가 벌써 200명을 넘었습니다. 좋아. 예산 더 늘려도 되니까 많이 도와주자. 네, 회장님. 태미는 그날 이후 많은 변화를 만들었어요. 미원치킨 전 매장에 배달기사 전용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배달 중 교통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배달기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태미는 한 매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어요. 아저씨. 한 달 전 만났던 그 20대 피자 배달기사였습니다. 지금은 미원치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 어떤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배달기사들을 진짜 사람 취급해줘요.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배달 갔다가 울고 오는 일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매장에서 갑질 당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태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배달기사 교육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네,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태미는 집에서 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그래. 직원들이 만족해하니 다행이다. 그리고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민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어떤 분이니?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나이는 제보다 2살 어리고요.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네, 혼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요. 손님이든 배달기사든 모두 똑같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요. 태미는 지훈이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언제 소개해 줄 거니? 조만간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할게요. 이번에는 변장 안 하시겠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예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인플루언서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린 씨, 테이블 3번 주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일했어요. 더 이상 SNS도 하지 않았고 팔로워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배달 음식을 시킨 손님이 있었어요. 배달기사가 도착하자 예린이 나섰습니다. 여기요, 배달 오신 분. 네. 50대 중반의 배달기사였어요. 수고하셨어요. 예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배달기사가 놀란 듯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날씨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세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거니까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예린이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린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배달기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도 예전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요. 배달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배달기사가 떠난 후 카페 사장이 다가왔어요. 예린 씨,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손님들한테도 다른 직원들한테도. 예린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배우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날 밤 예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배달 기사분께 따뜻하게 대했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그때는 모든 게 가짜였다. 착한 척, 감사한 척, 봉사하는 척.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진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 태미는 회장실에서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1992년 자신이 치킨 배달을 하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태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가난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도우며 살았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 되었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태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거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배달기사, 청소부, 택배기사.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태미는 그날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태민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아버지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교훈이 가장 높은 곳까지 빛을 비추는 법이니까요. 태미는 내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그것이 태민이 꿈꾸는 세상이었어요.